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유튜브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는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와 이야기, 웃음과 눈물, 배움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도,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지는 경쟁장도 아니라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걸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에게 유튜브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월 수익, 조회수, 알고리즘, 구독자 숫자 같은 단어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을 이미 살아낸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유튜브는 수익 이전의 기록이어야 하고, 과시 이전의 고백이어야 하며, 경쟁 이전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정리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성공,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눈물로 견뎌낸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풀어놓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영상이 되고 잊혀질 뻔한 기억이 기록으로 남을 때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삶의 아카이브가 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고립을 깨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많은 시니어들은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 공감 하나, 작은 대화 하나가 마음의 온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조급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는 배움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정보, 역사 강의, 외국어 수업, 음악 감상, 신앙 묵상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돈이 되는 기술 이전에 삶을 넓히는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니어의 불안, 특히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쉽게 마음을 흔듭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루 30분으로 월 500만 원 같은 문구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덫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공포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비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독자 수가 적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유튜브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여야 합니다. 짧게 많이가 아니라 적어도 진하게 남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시니어의 목소리는 꾸며지지 않을 때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편집보다 담백한 이야기, 화려한 자막보다 진솔한 눈빛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무게를 통과해온 사람의 말에는 이미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진정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세대 간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며 소통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젊은 세대와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됩니다. 유튜브는 세대 차이를 줄이는 공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후회, 아쉬움, 미련 같은 감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말로, 영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여정이 됩니다. 누군가의 공감 한 줄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소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작은 영상이라도 만들어보며 삶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활동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삶의 후반전을 조용히 빛내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그 시간을 불안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 빛을 기록하고 나누는 도구가 유튜브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마지막 경쟁장이 아니라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유튜브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는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와 이야기, 웃음과 눈물, 배움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도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지는 경쟁장도 아니라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걸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에게 유튜브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월 수익, 조회수, 알고리즘, 구독자 숫자 같은 단어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을 이미 살아낸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유튜브는 수익 이전의 기록이어야 하고 과시 이전의 고백이어야 하며 경쟁 이전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정리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성공,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눈물로 견뎌낸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풀어놓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영상이 되고 잊혀질 뻔한 기억이 기록으로 남을 때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삶의 아카이브가 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고립을 깨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많은 시니어들은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 공감 하나, 작은 대화 하나가 마음의 온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조급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는 배움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정보, 역사 강의, 외국어 수업, 음악 감상, 신앙 묵상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돈이 되는 기술 이전에 삶을 넓히는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니어의 불안, 특히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쉽게 마음을 흔듭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루 30분으로 월 500만 원. 같은 문구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덫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공포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비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독자 수가 적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유튜브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여야 합니다. 짧게 많이가 아니라 적어도 진하게 남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시니어의 목소리는 꾸며지지 않을 때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편집보다 담백한 이야기, 화려한 자막보다 진솔한 눈빛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무게를 통과해온 사람의 말에는 이미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진정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세대 간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며 소통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젊은 세대와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됩니다. 유튜브는 세대 차이를 줄이는 공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후회, 아쉬움, 미련 같은 감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말로, 영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여정이 됩니다. 누군가의 공감 한 줄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소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작은 영상이라도 만들어보며 삶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활동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삶의 후반전을 조용히 빛내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그 시간을 불안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 빛을 기록하고 나누는 도구가 유튜브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마지막 경쟁장이 아니라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유튜브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는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와 이야기, 웃음과 눈물, 배움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도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지는 경쟁장도 아니라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걸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에게 유튜브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월 수익, 조회수, 알고리즘,
구독자 숫자 같은 단어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을 이미 살아낸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유튜브는 수익 이전의 기록이어야 하고 과시 이전의 고백이어야 하며 경쟁 이전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정리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성공,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눈물로 견뎌낸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풀어놓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영상이 되고 잊혀질 뻔한 기억이 기록으로 남을 때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삶의 아카이브가 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고립을 깨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많은 시니어들은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 공감 하나, 작은 대화 하나가 마음의 온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조급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는 배움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정보, 역사 강의, 외국어 수업, 음악 감상, 신앙 묵상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돈이 되는 기술 이전에 삶을 넓히는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니어의 불안, 특히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쉽게 마음을 흔듭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루 30분으로 월 500만 원. 같은 문구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덫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공포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비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독자 수가 적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유튜브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여야 합니다. 짧게 많이가 아니라 적어도 진하게 남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시니어의 목소리는 꾸며지지 않을 때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편집보다 담백한 이야기, 화려한 자막보다 진솔한 눈빛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무게를 통과해온 사람의 말에는 이미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진정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세대 간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며 소통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젊은 세대와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됩니다. 유튜브는 세대 차이를 줄이는 공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후회, 아쉬움, 미련 같은 감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말로, 영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여정이 됩니다. 누군가의 공감 한 줄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소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작은 영상이라도 만들어보며 삶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활동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삶의 후반전을 조용히 빛내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그 시간을 불안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유튜브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 빛을 기록하고 나누는 도구가 유튜브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유튜브는 마지막 경쟁장이 아니라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완성됩니다.